몸의 특정 부위가 가렵고 혹시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건조한 피부나 염증 같은 사소한 문제들을 그저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무시하고 지나쳤던 그 가려움이 사실은 우리 몸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면 어떨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피부 문제를 넘어선 가려움이 심장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는 5가지 특정 신체 부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에게 가려운 부위는 때때로 심혈관 질환의 초기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가슴, 팔, 심지어 손바닥에 이유 없이 가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이러한 신호들은 종종 사소한 불편함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알려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의 초기 심장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연구자들이 밝혀낸 5가지 주요 가려움증 부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몇몇 부위는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이고 가장 좋은 점은 이 징후들을 미리 아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가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신호들 중 하나를 여러분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윗가슴 가려움. 심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장 간과하기 쉬운 징후 중 하나는 바로 윗가슴에 이유 없이 나타나는 가려움입니다. 단순한 피부 염증이나 세세제에 대한 반응으로 보일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발진 없이 며칠 동안 지속되거나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면 이는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가려움을 포함해 가슴의 상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잠재적인 심장 스트레스에 대한 조기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려움은 흉골 바로 위에서 나타나며 때로는 어깨나 등 위쪽으로 약간 퍼지기도 합니다. 더위나 겨울철 건조한 피부로 인한 발진과는 달리 이 가려움은 로션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잘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부위가 중요한 이유는 심장과 주요 동맥 바로 위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혈류가 감소하거나 동맥에 염증이 생기면 주변 신경이 그 불균형을 감지하여 가려움과 같은 표면 감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신경계는 더 깊은 통증을 느끼기 전에 종종 피부로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경우 특히 노인들에게 심장 문제의 첫 신호는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가슴 통증이 아닙니다. 피로 숨가쁨 또는 사라지지 않는 가려움과 같이 미묘하고 모호한 증상들입니다. 이럴 때 자신의 몸을 이해하는 것이 힘이 됩니다. 60년 또는 70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슴 중앙에 가려움이 생겼는데 외부적인 요인과 관련이 없어 보인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관심이 그의 목숨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때때로 당신의 심장이 뭔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는 곳은 바로 당신의 피부입니다. 이는 특히 가슴 부위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 가려움이 답답함, 숨가쁨 또는 피로와 함께 나타난다면 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또 하나의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진지하게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작이 가려움과 같은 사소한 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비롯됩니다. 두 번째, 왼쪽 팔 또는 어깨 가려움. 눈에 띄는 발진이나 염증 없이 왼쪽 팔이나 어깨에 가려움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건조한 피부나 벌레 물린 자국 이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미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쪽 팔이 심장마비 증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신호가 지속적인 가려움과 같은 단순한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가려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위치 때문입니다. 왼쪽 팔, 특히 어깨 근처의 윗부분은 심장과 신경 경로를 공유합니다. 즉 심장이 고통받고 있을 때 몸은 그 신호를 혼동하여 따끔거림, 무감각 또는 가려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 전문가들이 연관통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일부입니다. 물론 어깨가 가렵다고 해서 모두 심각한 경고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유난히 지속되거나 피로, 어지러움 또는 전반적인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느낌과 같은 다른 모호한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 중 하나는 김선희 68씨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녀는 왼쪽 어깨 뒤쪽에 이상한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르지도 않았고 각질이 일어나지도 않았으며 연고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신경통이거나 잠을 잘못 자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정원에서 일하다가 어지러움과 숨가쁨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동맥이 좁아져 있었고 이미 무증상 심근경색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려움이 바로 첫 번째 단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심장마비를 날카로운 가슴 통증과 연관시키지만 많은 노인들, 특히 여성들에게는 징후가 더 미묘합니다. 가려움은 나타났다 사라지거나 피부가 아닌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따끔거리는 불쾌감이나 눈에 보이는 염증이 없는데도 계속 그 부위를 문지르고 싶은 느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 다음에 왼쪽 어깨가 가려운데 이유를 알 수 없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증상들, 스트레스 수준, 그리고 자신의 병력을 되짚어 보세요. 때로는 그 가려움이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T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다른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턱 또는 목 부위 가려움. 턱선이나 목 아래쪽의 가려움은 처음에는 해롭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건조한 피부, 새 비누 또는 삐져나온 머리카락이 피부를 스쳐서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인 경우 이 가려움이 지속되거나 갑자기 나타난다면 몸이 더 심각한 것을 알려주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특정 부위는 심장 관련 신경신호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목과 턱은 민감한 신경들로 가득 찬 복잡한 부위이며 그중 다수가 가슴과 심혈관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에 스트레스가 가해지거나 혈류가 감소하면 몸은 그 내부 신호를 잘못 해석하여 이러한 인접 부위의 표면적 염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의사들이 한 장기로 인한 불편함이 몸의 전혀 다른 부분에서 느껴지는 연관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 이러한 신경 간의 오인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심장과 상체 주변의 신경은 혈류 염증 또는 압력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표면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신호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목 가려움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때로는 이 가려움이 다른 미묘한 증상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목이 조이는 듯한 느낌, 자주 헛기침을 하고 싶은 충동, 또는 머리를 돌릴 때 약간의 불편함. 이들은 극적인 증상은 아니지만 모두 합쳐집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을 때, 운동 후 또는 몸이 쉬려고 할 때인 밤늦게 가려움이 심해진다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77세 은퇴한 트럭 운전사 박태호 씨는 밤에 잠을 설치게 하는 왼쪽 귀 아래의 귀찮은 가려움에 대해 그의 심장 전문의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피부는 완전히 정상이었고 그의 아내는 세제를 바꿔보자고 제안했지만 가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나이와 가족력 때문에 실시한 정기적인 심장 검진에서 그의 경동맥 근처에서 혈류 제한의 징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가려움이 바로 첫 번째 징후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의 순환계가 무리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요. 중요한 것은 긴 세월을 살아온 몸은 조용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은 소리치기 전에 속삭입니다. 턱이나 목의 가려움은 걱정할 만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건강에 관해서는 항상 조기 발견이 더 낫습니다. 만약 이러한 종류의 가려움을 느끼고 로션 항히스타민제 또는 환경 변화와 같은 일반적인 치료법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주목하세요. 불안해할 필요는 없지만 계속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려움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그리고 어떤 다른 감각이 함께 오는지 정신적으로 기록해 두세요. 그리고 그것을 의사에게 알려주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부위의 작은 가려움이라는 가장 작은 단서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등 중앙 경합골 사이의 가려움. 경합골 바로 사이의 가려움은 특히 명확한 원인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려움은 그저 긁기 힘든 부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등 중앙 부위에 지속적이거나 재발하는 가려움은 때때로 훨씬 더 심각한 것, 즉 심장 부담 증가나 순환계 문제의 초기 간접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놀랍게 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보통 등을 심장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등 위쪽과 중간, 특히 경합골 사이의 공간은 내부 불편함, 특히 심장이나 폐와 같은 장기와 관련된 불편함을 반영할 수 있는 신경 말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록된 사례에서 나중에 심장마비나 주요 심혈관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부위에 설명할 수 없는 가려움, 따끔거림, 심지어 경미한 통증을 경험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는 신경 패턴으로 귀결됩니다. 경합골 사이의 근육과 피부에 연결되는 동일한 척추신경이 심장과 흉벽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혈류가 방해받을 때 몸은 때때로 그 내부 불편함을 등의 신경을 통해 외부로 재전송합니다. 항상 통증을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저 가려울 뿐입니다. 72세의 호라비 최승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정원에서 일하며 활동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는 산책할 때마다 경합골 사이에 이상한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셔츠의 상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땀이나 열에 대한 반응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르막길을 걷거나 장을 보러 가거나 심지어 잡초를 뽑기 위해 몸을 숙이는 등 힘을 쓰는 순간마다 가려움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윤재훈 박사는 혹시 몰라 심장 스트레스 검사를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초기 단계의 관상동맥 질환이었습니다. 최승원 씨가 경험한 것은 의사들이 때때로 무증상 심장 긴장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려움은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그의 몸이 그에게 보내는 부드러운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다른 징후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등에 가끔 가려움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같은 부위에 나타나고 특히 육체적 활동이나 감정적 스트레스 중에 나타나며 옷이나 로션 위생 변화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담당 의료진에게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60대, 70대 또는 그 이상을 살아온 몸은 조용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작은 불편함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더라도 귀를 기울이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보고 이 정보가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4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저희의 다른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 발진 없는 손바닥 또는 발바닥 가려움. 손바닥이나 발바닥의 가려움은 그 자체로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진 건조함 염증의 징후가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가려움은 종종 노화된 피부나 약간의 혈액 순환 문제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특히 원인 없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이는 심장 건강과 같은 더 긴급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은 신경 말단과 혈관으로 가득 차 있으며 신체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혈액순환, 불량동맥 막힘 또는 심혈관 시스템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면 신체의 말단 부위가 가장 먼저 이를 감지합니다. 혈액은 이 가장 먼 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며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을 때 신경은 그 순환 부족을 가려움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60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도 모르게 순환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경계선, 고콜레스테롤 또는 초기 단계의 당뇨병과 같은 질환들은 조용히 심혈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혈류가 손상되면 몸은 때때로 표면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상처럼 보일지라도 가려운 손바닥이나
발바닥과 같은 미묘한 신호를 통해 이를 알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심박수, 소화천 등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는 피부가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큰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신경계는 과도하게 자극되어 민감한 부위에 따끔거림, 화끈거림 또는 가려움과 같은 이상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론이 아닙니다. 의사와 연구자들이 심장질환, 발병 며칠 또는 몇 주 전에 특이한 손바닥 또는 발 가려움을 보고한 환자들에게서 관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민준 75씨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발바닥에 특이한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발진도 무좀도 비누나 로션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는 발을 담그고 양말을 바꾸고 심지어 신발을 바꿔 신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윤재훈 박사는 전체 혈액 검사와 심장 검사를 실시했고 심방세동과 혈액순환, 불량의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가려움은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그의 몸이 보낸 몇 안 되는 신호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바닥이나 발이 가려울 때마다 응급실로 달려가야 한다는 뜻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가려움이 지속되고 명확한 원인이 없으며 어지러운 피로 숨가쁨 또는 다리 부기와 같은 다른 징후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야기꾼이며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길렀습니다. 그 본능을 믿으세요.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로션이나 연고도 효과가 없다면 의사에게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당신의 심장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진실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가려운 부위에 대해 마무리하면서 작은 신호들이 중요함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강인함과 존엄성, 자기 존중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 생각, 이 영상을 마치면서 우리가 탐색했던 5가지 가려운 부위를 잠시 되돌아보세요. 어느 부위가 가장 익숙하게 느껴지셨나요? 가슴, 왼쪽 팔턱 등 또는 손바닥이나 발에 이유 없는 가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작고 중요하지 않은 귀찮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신호가 우리를 구원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종종 위험이 요란한 소리를 내고 번쩍이는 불빛과 명확한 통증과 함께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특히 60세 이후에는 당신의 몸은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 즉 명확한 원인 없는 미묘한 가려움은 당신의 조기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현명합니다. 수십 년의 경험, 도전, 그리고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균형이 맞지 않을 때 당신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개발합니다. 당신의 역할은 경청하는 것입니다. 심장 문제는 항상 극적인 가슴 통증이나 숨가쁨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중에 심장마비를 겪은 많은 노인들은 돌이켜보면서 징후들이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지만 더 조용해서 무시하기 쉬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속적인 가려움, 그 이상한 불편함, 그리고 뭔가 이상해 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 그것이 바로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는 편집증에 걸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제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건강을 깊이 돌볼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의 지금 이 위치에 오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가능한 한 오래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러니 당신의 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세요. 뭔가 이상하게 느껴진다면 윤재훈 박사와 상의하세요. 일지를 쓰고 약속을 잡으세요. 당신은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당신에게 주는 자신감입니다. 이 징후들을 아는 것은 이미 한 발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니 앞으로 나아갈 때 이 정보를 두려움이 아닌 명확함으로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심장 건강 그리고 미래를 보호하는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당신은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강인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 오늘 배운 한 가지와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중요하니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은 저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